한문학원 완중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둔 피프티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피프티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19일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납니다. 자, 일단 이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다루는데 제목을 보면 대충 어떤 얘기를 할지가 보이거든요.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자, 과연 어떤 얘기가 담기게 될지 이 부분은 일단 조금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저는 일단 시점이 굉장히 공교로운 것 같아요. 19일 방송이죠. 근데 오는 16일 무슨 일이 있죠? 자, 원래 지난 8월 9일 조정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원에서 얘기를 했죠. 일주일의 시간을 줬어요.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라. 양쪽에 법률 대리인 말고 당사자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리고 멤버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부모,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 했거든요. 그런데 19일 방송이죠. 그 얘기인즉 그 이유란 얘기입니다. 그럼 16일 날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19일 날 방송이 된다. 16일까지의 결론에 따라서 19일 방송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9일 방송을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강행을 한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하나하나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7월 18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피프티 관련된 정보를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 걸그룹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알고 계시거나 아이돌 산업에 대해 잘 아시는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피프티라는 그룹명은 직접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전속계약 분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걸그룹이 피프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룰지 이목이 쏠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구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6개 팀이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 6주 정도의 취재 기간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 정도 충분한 내용을 확보한 후에 방송 편성이 잡히는데 보세요. 7월 18일에 관련된 정보를 얻겠다고 글을 올렸죠.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 6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7월 5일에 한 차례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어땠죠? 서로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건 이미 전망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뛰어들었습니다. 7월 5일 딱 1차 신문기일이 끝나고 방송이 결정되면은 따져봤을 때 8월 19일이 정확히 6주차가 될 때가 맞습니다. 일단 예고편 내용은 어땠을까요? 지난 1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을 통해서 이 논란을 다룰 것임을 예고했는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관계자의 멘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빼돌리려 한다는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어트랙트가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죠. 반면 피프티 측 관계자로 보이는 한 인물이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등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워딩을 쓰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시는지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작진은 19일 편성 확정을 전하며 해외에서 먼저 유명세를 타며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렸던 피프티가 왜 계약 해지를 원했는지 의구심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계약 해지를 원했는지 의구심을 가졌다. 일단 피프티 쪽이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는 뭐였죠? 어트랙트가 수익 항목을 누락하는 등 정산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하지 못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해지 요구의 이유인 건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나온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차 신문 기일을 통해서 이 크가의 세 가지 문제를 짚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라는 것은 추후에 입장이 나온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19일 방송을 볼 때 어떤 점을 봐야 될까? 제가 볼 때는 19일 방송이 어떤 의미를 갖냐? 16일까지 양측의 극적 타결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갖는 무게감이 있죠.
제가 볼 때 양측 모두 어트랙트와 피프티 모두 그알 측과는 연락이 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고 싶다 측은 체크를 했을 거예요. 무엇을 체크했을까요? 조정 여부일 겁니다. 조정 여부. 자, 19일 방송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16일까지 양측이 당사자끼리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 보라고 했죠. 여기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 19일 방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뒷북일 거예요. 이미 분쟁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뒤인데 여기서 조율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전속계약 유지입니다. 왜냐면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양측이 조정을 했다. 전속계약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하고 싶다가 방송이 제대로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제작진 역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고 방송 직전까지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16일 법원에서 말한 일주일 기간 후에도 양측이 조정에 이르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9일 방송을 결정을 한 거겠죠. 자, 또 하나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제목을 볼게요. 제목이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입니다. 이 방송 제목의 의미는요. 초점이 어트랙트 대 피프티보다는요. 어트랙트 대 더 기버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빌보드와 걸그룹 피프티가 이 빌보드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죠. 그럼 이들은 크게 더 높게 비상해야 되는데 결국 더 날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날개를 누가 꺾었냐? 이게 문제일 텐데 결국 뭐예요? 날개가 꺾였다. 제가 볼 땐 피프티는 지금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피해를 봤다라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더 날지 못하게 한 게 정말 어트랙트에 그들이 주장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더 기버스가 외부 세력으로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바람을 넣었기 때문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연예 뒤통령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그 아래 인터뷰에는 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 어트랙트는요. 피프티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수익 항목을 누락하는 등 정산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는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혹은 피프티를 제대로 서포트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알을 통해서 검증을 했을 겁니다. 이미 법원에다 제출을 했겠지만은 그알이 갖는 파급력을 따져봤을 때 여기서도 본인들이 왜 타당한지를 굉장히 열심히 피력을 했을 거예요. 자, 반대로 더 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주장처럼 외부 세력으로서 멤버를 꿰어낸 건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사실 안성일 대표는 이 외부 세력 지목 외에도 밝혀야 되는 게 많죠.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로 그알과의 인터뷰에 응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지 아무리 안성일 대표가 맞는 얘기들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 핵심적인 부분 내용은 빼고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인터뷰에 응했다면 이 역시 대중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알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끝났다면 그알도 반쪽짜리 방송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그럼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인터뷰에 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 대표는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왜 그랬냐? 전 대표는 최근까지 법무법인과 이야기를 면밀히 나누고 있고요. 최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언론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전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직접 전 대표의 육성 인터뷰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따로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소통을 해도 별다른 보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대표가 말을 아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끼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전 대표는 피프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 대표가 입을 열면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중들은 피프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PFT를 향한 공격처럼 보일 수 있어서 더 이상 전 대표는 PFT가 망가지고 상처 입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지 지금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연 누가 실명과 얼굴을 노출하고 인터뷰를 하는지, 반면 누가 모자이크를 하고 또 음성 변조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는 본인이 원하면 제작진이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모자이크를 쓰거나 음성 변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홍준 대표가 저와 인터뷰하거나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한 관계자로 본인을 감추거나 혹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를 해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은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PFT는 아직까지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그런 식의 입장 표명이 없었죠. 그럼 그 알과는 처음으로 사실상 인터뷰에 나서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과연 누가 그들의 대리인인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방송에는 분명 여러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담길 겁니다. 근데 이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도 PFT의 입장을 대변하는 루트는 법무법인에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물론 법무법인이 공식 루트긴 한데 물론 법무법인이 공식 루트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법리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예인 사건은 법적으로 1년, 2년이 걸려서 아무리 이겨도 여론재판, 대중들의 신뢰를 잃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PFT는 굉장히 그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날 재판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침묵 때문인데 이런 침묵이 PFT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더욱더 잃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왜 PFT는 이번에 예고편에서도 누군가가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만 입장을 내려고 할까요?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어트랙트 편드는 거잖아. 전홍준 대표 목소리를 그대로 실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본인들도 나와서 아니라는 얘기를 객관적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언론들도 PFT의 얘기를 더 검증을 하고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의혹 혹은 또 다른 어떤 실마리를 제공을 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얘기를 답습하게 될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보도가 나오면 그 내용 역시 저도 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